내돈내산으로 20통 넘게 비운 전설의 쿠션. 모공 부각 주름 끼임이 너무 심해서 오히려 쌩얼이 더 예뻐 보이더라고요. 피부 좋은 사람도 단독으로 바르기에는 부담스러운 쿠션. 안녕하세요. 오늘은 올리브영 세일을 맞아서 인기 쿠션 8종 리뷰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각 제품별로 충분히 사용해본 다음에 최대한 객관적인 정보만 담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참고로 오늘 영상은 광고나 협찬이 일절 없는 올 내돈내산이기 때문에 장단점을 보다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 피부 타입 그리고 평소 제가 쿠션을 고를 때 어떤 거를 중점적으로 보는지 말씀드릴 건데요. 저는 일단 악건성이고 진짜 피부가 얇아요. 그래서 베이스를 고를 때 커버력이 짱짱한 것보다는 피부 결이 투명하게 비치는 걸 선호합니다. 그래서 저는 쿠션을 고를 때 피부 결이 얼마나 예쁘게 표현이 되는지 그리고 얼마나 맑고 화사한 컬러감을 가졌는지 마지막으로 다크닝이 어느 정도로 오는지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보는 편이고요. 그리고 제 피부 톤은 19에서 21호 사이예요. 아무래도 쿠션은 각자 피부 타입이 다 다르고 기대하는 바도 다르기 때문에 제 영상뿐만 아니라 다른 유튜버 분들의 영상도 함께 보시면 훨씬 더 합리적인 소비를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로 소개해볼 제품은요. 비디비치의 누드 퍼펙션 스킨핏 쿠션입니다. 이 제품은 한마디로 피부 결이 투명하게 비치는 글로우 쿠션의 정석이에요. 일단 촉촉하고 피부에 잘 스며드는 느낌으로 발리고요. 그리고 레이어링해서 덧발라줘도 텁텁해 보이기보다는 커버력만 올라갔어요. 바른 뒤에 피부를 보면 실키하면서도 차르르한 광이 돌더라고요. 다만 이 제품은 글로우 쿠션인 만큼 빛 반사에 의한 모공 도드라짐이 있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모공 커버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점이 조금은 아쉬울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비디비치 쿠션이 리뉴얼을 했잖아요. 그래서 리뉴얼 전 버전이랑 후 버전을 제가 비교해서 알려드리자면요. 리뉴얼이 된 이후에 훨씬 더 피부에 밀착력 있게 올라가고 그만큼 피부에서 광도 더 잘 돌더라고요. 이제 10시간 후 피부를 자세히 들여다볼 건데요. 코 옆에 아주 미세한 끼임을 제외하고 무너지거나 주름 도드라짐 없이 잘 유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거는 광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건데요. 저는 워낙 피부가 건조하니까 촉촉한 쿠션을 발라도 기승전 매트하게 마무리가 되곤 했고 그런데 비디비치 쿠션은 시간이 지나도 광이 살아있어서 너무 만족스러웠어요. 그리고 글로우 쿠션의 기본 디폴트 값 중 하나인 다크닝도 거의 없는 편이었고요. 비디비치 쿠션은 저처럼 피부가 투명하게 비치는 걸 선호하시는 분들이라면 만족스러우실 거예요. 다음으로 소개해볼 제품은요. 네이밍의 레이어드 핏 쿠션입니다. 이거는 제가 내돈내산으로 20통 넘게 사서 비운 제품이거든요. 네이밍 쿠션은 정말 얇고 입자가 고와서 모공 사이사이를 잘 메워줘요. 그래서 피부 결이 아주 매끈해 보입니다. 그리고 가벼우면서 차분하는 제형이라 발랐을 때 피부가 정말 편했고요. 또 워낙에 제형이 얇아서 여러 번 덧발라도 들뜨거나 뭉침 현상도 없었어요. 다만 쌓을수록 커버력이 올라가거나 하진 않거든요. 아무래도 커버력을 잡으려면 제형이 이렇게까지 가볍게 나올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쿠션은 커버력이 중요하신 분들보다는요. 피부가 투명하게 비치는 걸 선호하시는 분들이 썼을 때 만족도가 훨씬 높으실 겁니다. 그리고 바르고 난 뒤에는 은은한 속광 피부 표현이 완성이 되는데요. 확실히 이 쿠션은 밀착력이 좋다 보니까 바른 뒤에 내 원래 피부가 좋은 것처럼 연출이 되더라고요. 이제 10시간 후 지속력을 살펴볼 건데요. 제가 워낙에 악건성이다 보니까 네이밍 쿠션을 겨울에 썼을 때는 턱이나 미간 쪽에 살짝 들뜸이 느껴지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계절이 계절인 만큼 들뜸 현상도 없었고 무너짐 없이 잘 유지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T존에서 나온 유분이랑 살짝 섞여서 피부에서 은은한 광도 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다크닝. 다크닝이라기보다는 컬러가 살짝 차분해지는 정도였어요. 네이밍 쿠션을 얇게 발리면서 피부가 편한 게 중요하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고급진 윤광 표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셨을 때 정말 만족스러우실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비디비치랑 네이밍이 되게 비슷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점에서 다른지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볼게요. 일단 발림성. 비디비치가 촉촉하고 스며드는 느낌으로 발리면서 밀도감이 있는 제형이라면요. 네이밍은 시멘트처럼 피부에 착
밋밋해서 무게감이 느껴지지 않는 가벼운 제형이었습니다. 다음으로 피부 표현. 아무래도 비디비치가 네이밍에 비해서 광이 더 도는 만큼 빛 반사에 의한 모공 도드라짐이 훨씬 더 있는 편이었고요. 반면에 네이밍은 광이 덜한 대신 빛 반사에 의한 모공 도드라짐은 비디비치만큼 있는 편은 아니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소개해볼 제품은요, 에스쁘아 비글로우 볼륨 쿠션입니다. 이거는 분명 제형이 얇은데 뭔가 피부에 잘 밀착이 안 되고 붕 떠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바를 때 뭔가 찹 달라붙는 게 아니라 얹어줬다는 느낌에 가깝다고 해야 할까요? 그리고 바를 때 퍼프 자국이 많이 남기 때문에 최대한 손에 힘을 빼고 두드려 주셔야 되고요. 확실히 이 쿠션은 투명하게 비치는 게 컨셉인 만큼 막 커버력 자체가 높진 않아요. 그리고 바른 뒤에 피부를 보면 유분감이 느껴지는 기름광 느낌이더라고요. 또 확실히 광을 강조한 쿠션인 만큼 빛 반사에 의한 모공 도드라짐이 다른 쿠션에 비해 훨씬 더 눈에 잘 띄는 편이었습니다. 저는 평소 광이 나는 피부 표현을 좋아하는데요. 그런데 이 에스쁘아 쿠션은 여름에 바르기에는 부담스러울 정도로 광이 도는 거예요. 이제 10시간 후에 지속력을 살펴볼 건데요. 이게 워낙에 유분감이 있는 쿠션이잖아요. 그런데 요즘 날씨가 더워서 유분이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요. 쿠션의 본연의 제형이랑 유분이 섞이면서 밀착력 자체가 많이 떨어지고 그렇다 보니까 화장이 벗겨지더라고요. 비글로우 볼륨 쿠션은 과한 유분으로 인한 무너짐 그리고 날아감이라든지 부담스러운 피부 표현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정말 실망감이 컸던 그런 쿠션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볼 제품은요, 어뮤즈의 비건 듀젤리 쿠션인데요. 이거는 바르자마자 쿨링감이 느껴지면서 정말 얇게 올라가요. 다만 얇게 발리긴 하지만 리뉴얼 이전의 듀젤리 쿠션보다는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커버력이 0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쿠션 자체에 커버력이 아예 없기 때문에 쌓으면 쌓을수록 커버가 되지가 않아요. 또 이 쿠션의 컬러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쿠션 컬러는 브랜드마다 추구하는 색상 호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컬러감에 대해서는 크게 언급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제가 왜 이 어뮤즈 듀젤리 쿠션은 컬러 얘기를 하냐면요. 19호에서 21호를 걸친 제가 가장 밝은 호수를 발랐을 때도 화사하기보단 자연스럽게 발렸거든요. 그래서 저보다 밝은 피부를 가지셨다면 분명 컬러감이 아쉽다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리고 바른 뒤에 피부를 보면 톤은 어느 정도 균일하게 맞춰졌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아쉬웠던 게 듀젤리 하면 맑은 발색 그리고 촉촉함이 가장 큰 특징이잖아요. 그런데 리뉴얼 후에는 미세하게 텁텁함이 추가되면서 컬러 자체도 탁해졌고요. 무엇보다 그 듀젤리 특유의 투명한 느낌 자체도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10시간 뒤 피부를 보면 제형이 날아가면서 부분적으로 쿠션이 남아있다 보니까 피부가 전체적으로 얼룩덜룩해 보였어요. 솔직히 이 쿠션은 피부가 좋은 저조차도 컨실러 없이 단독으로 바르기에는 부담스러운 제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피부에 가릴 게 하나도 없는 깐달걀 피부이신 분들만 이 쿠션은 가능하실 거예요. 매트 쿠션으로 넘어가기 전에 오늘 제가 보여드린 글로우 쿠션 4개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자면요. 촉촉함의 정도로 따진다면 에스쁘아, 어뮤즈, 비디비치, 네이밍 순이었어요. 다음으로 지속력이랑 다크닝 측면에서는요. 에스쁘아는 무너짐 그리고 다크닝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디비치는 크리미한 제형 때문에 코옆 끼임이 미세하게 느껴졌고 반면에 네이밍은 끼임이라든지 무너짐 없이 굉장히 잘 유지가 되어 있었어요. 첫 번째로 소개해볼 매트 쿠션은요. 어바웃톤 스킨 레이어 픽 쿠션입니다. 이거는 확실히 스킨케어 베이스가 함유가 되어 있는 만큼 크리미하면서도 밀도감이 있는 제형이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제형이 밀도감이 있다 보니까 두드려 바르기보다는 밀어서 발라주신 다음에 나중에 두드려 주셔야 모공 사이사이가 잘 메워지더라고요. 그리고 두세 번 레이어링해서 쌓아주니까 커버력이 올라가면서 컨실러를 사용하지 않아도 붉은기나 홍조 그리고 모공이 잘 가려졌습니다. 그리고 이 쿠션이 밀착력이 되게 좋아요. 바르자마자 시멘트처럼 피부에 착 달라붙거든요. 워낙에 밀착력이 좋다 보니까 바른 후에는 피부가 되게 깐달걀 같아 보이더라고요. 이제 10시간 후 지속력을 살펴볼 건데요. 매트 쿠션 특유의 제형 들뜸이 느껴졌고 코 옆 끼임 현상도 있었습니다. 특히 턱 주변으로 들뜸 현상이 유달리 도드라져 보였고 제형끼리 몽글몽글 뭉침 현상도 꽤 심했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살짝 유분이 올라오면서 처음에 발랐을 때보다 오히려 피부에서 광이 더 돌았어요. 저는 악건성이다 보니까 이렇게 살짝 광이 나는 걸 선호하긴 하는데요. 다른 피부분들은 이 점에서 호불호가 갈릴 순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다크닝 테스트를 해봤는데 거의 없다고 무방할 정도로 다크닝은 없었습니다. 어바웃톤 쿠션은 밀착력이 좋은 세미매트 쿠션을 선호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데요. 다만 저 같은 건성이시라면 건조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다음으로 소개해볼 쿠션은요. 에이프릴 스킨의 매직 스노우 쿠션입니다. 이거는 강경 글로우파였던 저로 하여금 매트 쿠션의 진가를 알게 해준 그런 제품인데요. 이거는 매트 쿠션인데도 상당히 얇게 올라가고요. 그리고 살짝의 수분감이 느껴지면서 피부에 차곡차곡 밀착이 됐습니다. 또 촉촉하고 쿨링감 있게 발리지만 보송하고 매끈하게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매트 쿠션인 만큼 모공이랑 요철이 가려지면서 피부가 아주 매끈해 보였어요. 수분감을 유지하면서 커버력을 이렇게 올리기가 쉽지 않은데 그게 어느 정도 가능하더라고요. 이제 10시간 뒤 피부 표현을 살펴보자면요. 어디 하나 날아가거나 지워지거나 들뜬 곳 없이 아주 깔끔하게 잘 유지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처음 발랐을 때보다 살짝 유분감이 올라와 있었고요. 다만 다크닝은 있는 편이었습니다. 에이프릴 매직 스노우 쿠션은 다크닝이 있기는 했지만 매트 쿠션인데도 불구하고 제형이 얇고 수분감도 있으면서 커버력까지 좋아서 정말 만족스러웠던 쿠션이었어요. 다음으로 소개해볼 쿠션은요. VDL 커버 스테인 퍼펙팅 쿠션입니다. 이거는 바를 때는 수분감이 느껴지는데 마무리는 또 벨벳스러워서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쿠션은 확산력이 좋은 편이라 타 매트 쿠션보다 양 조절을 더 신경 써서 해주셔야 돼요. 솔직히 처음에 발랐을 때는 생각했던 것처럼 커버력이 좋다 이런 느낌이 아니었는데요. 레이어링해서 쌓아주니까 제형 들뜸이나 부각 없이 모공이랑 붉은기 그리고 요철이 잘 가려지더라고요. 다만 이 쿠션은 바르자마자 건성인 저한테는 주름 끼임이 도드라져 보였어요. 제가 기초를 상당히 꼼꼼히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소개해드리는 쿠션 중에서는 저한테 가장 건조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10시간 뒤 피부 표현을 살펴볼 건데요. 처음에 발랐을 때부터 저한테는 유독 건조함이 느껴졌는데 역시나 콧망울부터 팔자 라인을 따라서 끼임이 심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턱이랑 미간에도 건조함 때문에 쿠션이 허옇게 떠 있었습니다. 또 코 옆 제형 끼임도 도드라지는 편이었어요. 그리고 이 쿠션이 픽싱이 굉장히 빠르게 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수정 화장할 때 한 번 닦아내고 올리면 닦아낸 부분이랑 안 닦아낸 부분이 경계가 지면서 수정 화장 자체도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다크닝은 없는 편이었습니다. 확실히 VDL 쿠션은 저 같은 건성보다는 커버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수부지 혹은 지성분들이 썼을 때 만족도가 더 높을 그런 쿠션이에요.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해볼 쿠션은요. 투쿨포스쿨의 에어핏 쿠션이에요. 이거는 에어핏이라는 네이밍답게 제형이 진짜 얇아요. 그리고 정말 곱게 갈아낸 파우더 입자가 함유된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발랐을 때 마치 피부가 필터를 씌운 것처럼 블러리하게 표현이 됐습니다. 그리고 모공이랑 요철을 싹 가려줘서 피부 결 자체도 굉장히 고르고 매끈하게 보였어요. 제가 이 쿠션에서 파우더 함량이 느껴진다고 했잖아요. 확실히 파우더가 함유가 되어 있으면 컬러도 더 밝아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바른 게 21호 쿨페털 컬러인데 타 쿠션 대비 훨씬 더 밝게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쿠션을 써보고 놀란 게 제형이 이렇게 얇고 무게감이 가벼운데도 커버력이 좋다는 거였어요. 제가 위에서 에이프릴 스킨도 가벼운데 커버력이 상당히 좋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투쿨포스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덧발라도 제형끼리 뭉치거나 끼이는 현상도 없어서 좋았고요. 이제 10시간 뒤 피부를 살펴볼 건데요. 처음에 발랐을 땐 쿠션이 착붙해서 피부가 블러리하면서도 예뻐 보였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환 공포증이 생길 정도로 모공 사이사이에 제형이 끼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주름 도드라짐이랑 코옆 끼임도 있는 편이었습니다. 다만 다크닝은 거의 없었어요. 투쿨포스쿨 에어핏 쿠션은 가볍고 블러리한 피부 표현이 가능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모공에 몽글몽글 끼임 현상도 있었고 주름 도드라짐 그리고 코옆 끼임도 보였기 때문에 아쉬웠던 그런 제품이에요. 오늘 보여드린 매트 쿠션 4종을 비교 정리해보자면요. 커버력 순으로 따진다면 에이프릴 스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 VDL이랑 투쿨포스쿨이 비슷했고요.
마지막으로 어바웃톤이 커버력이 가장 낮았습니다. 다음으로 지속력은 에이프릴 스킨이 가장 좋았고요. 그 다음 VDL이랑 어바웃톤이 비슷했고 투쿨포스쿨이 가장 떨어졌어요. 마지막으로 다크닝 측면에서는요. 어바웃톤이 가장 다크닝이 없었고 그 다음이 VDL, 투쿨포스쿨, 마지막으로 에이프릴 스킨 순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쿠션 중에서 제가 가장 만족하면서 사용한 쿠션 3종을 꼽아보자면요. 예상하셨겠지만 비디비치 네이밍 그리고 에이프릴 스킨 요 3개예요. 먼저 비디비치는 스며들듯이 발리면서 피부 결이 투명하게 비쳐서 이렇게 꼽아봤고요. 네이밍은 워낙에 가볍고 밀착력이 좋기 때문에 내 원래 피부가 좋아 보이는 것처럼 연출이 돼서 이렇게 꼽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이프릴 스킨 쿠션은 매트 쿠션인데도 들뜸없이 밀착이 되고 무엇보다 모공이랑 요철을 잘 가려줘서 이렇게 베스트 3 쿠션에 넣어봤어요. 여러분 오늘은 올리브영 상위 랭킹에 있는 인기 쿠션 8종을 비교 분석해봤는데요. 그런데 왜 헤라나 정샘물 같은 스테디셀러는 없어요 하고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스테디 쿠션은 제가 또 따로 리뷰를 준비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번 컨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저는 다음번에 또 다른 유용한 컨텐츠로 돌아올게요. 그럼 안녕!